네, 어반자 전략회의 5월 25일 일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아마 사전 투표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말인 것 같고요. 이제 아마 6월 3일 본투표는 다음 주 주말을 지나면 이제 본투표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는 28일부터는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일단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. 이제 선거가 이제 정말 마지막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지난 대구와 부산, 그다음에 청주, 그다음에 이제 원주 선거 운동을 해왔던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전 3시부터 석촌호수에서 선거 이 운동을 했습니다. 해피워크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. 오늘 뭐 날씨도 굉장히 오늘 좋고요.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석촌호수에 많이 모이셨는데 오늘 한동훈 전 대표 이 지금 석촌호수에서 약 한 1시간 정도 아마 이제 지지자분들과 연설도 했고 뭐 오늘은 그동안 참 많은 논란이 뭐 이 특히 친윤 쪽에서 공격이 있었습니다만은 왜 김문수 이 적혀 있는 이 옷을 안 입느냐라고 해왔는데 오늘은 앞뒤에 확실하게 김문수 적힌 그런 옷을 입고 선동 운동을 했습니다. 확실히 오늘 연설에서도 보면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기호 2번을 반드시 찍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자 감독님 거기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? 동영상을 조금 전 끝난 오늘 이제 석촌호수에서 모였던 이 유세 지금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저렇게 들어오셨고 참 특징인 거는 뭐냐면 지금 김문수 후보 이제 지금 선거운동 가면 성조기하고 태극기가 많이 있습니다. 많이 있는데 이 특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가면 이렇게 빨간 풍선이 많이 있어요. 자, 그거 한번 동영상 한번 볼까요? 네. 네, 아이 뭐 움직일 수가 없네요. 많은 분들께서 모이셔서 우리 또 보니까 김근식 교수는 머리가 해서 아주 또 보입니다. 저 박상수 변호사도 그 뒤편에 보이던데. 아 그래요? 네, 네. 박상수 변호사는 제가 얼굴 크다고 그랬더니만. 네, 오늘 보니까 하여튼 이 서울 지역은 이제 처음 유세였잖아요. 우리 그 송영훈 변호사님도 저 지방이나 한번 따라가셨죠? 제가 원주에 갔었습니다. 아, 네. 네네.
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? 매우 뜨겁죠. 네. 그래서 원주 거기 중앙시장에서 음. 정말로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. 아. 인파에 밀려가지고. 네. 그래서 또 거기서 현장에서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아주 큰 왕만두도 주셔서 네. 한동훈 전 대표님과 함께 저희 일행들이 잘 나눠서 먹었다는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. 네. 지금 그 석촌호수 현장을 보니까 굉장히 열기가 뜨겁네요. 네. 역시 서울이라 그런지 그 제가 갔던 원주보다 훨씬 더 지금 열기가 높은 것 같고 잘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오히려 선거운동을 할 줄 아는 것 같아요. 네.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에서 사실은 어떤 그 메인 타이틀로 잡을 만한 음흠. 그런 워딩이나 혹은 움직임이 잘 나오지 않아요. 그렇죠.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맨 처음에 라이브 방송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음. 하고 그 다음에 현장 유세 등판을 하고 등판해서 그 다음에 그 국민의힘과 2번이 새겨진 옷을 입고 네네.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그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새겨진 옷을 입고 음흠.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이슈화시키는 않습니까? 거죠, 그죠?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한 가지 행위를 더 진일보할 때마다 네. 그게 다 기사거리가 되고 지금 언론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. 네. 그러면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다른 지역에 유세를 가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워딩을 할까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고 네. 유권자 이목이 모이면은 결국에는 그런 것이 이 선거의 흐름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봐요. 네.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제가 이제 선거 많이 다녀봤거든요. 취재를 많이 해봤는데 예전에 이제 뭐 그 DJ나 YS나 이 정치 정말 구단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다 똑같아요. 근데 딱 하나가 달라요.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. 그러니까 메시지가 하나씩 달라요. 아, 그렇죠. 그럼 네. 뭐냐면 이제 기자들이 대부분 외우고 있어요. 무슨 말 할지 제가 뭐 DJ 연설하면 그냥 중얼중얼 외울 정도인데 딱 한마디가 달라요. 그러면 그거를 딱 이제 캐치를 해서 그 다음날 신문에 이제 제목으로 딱 쓰고 그 다음날 또 마찬가지 제목을 쓰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전략입니다.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이면 기사 쓸 뭐 필요성이 없어요. 그렇죠. 그렇지만 이제 언론에 알리는 그 정도면 오늘과 내일의 메시지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그 메시지 컨트롤이 좀 필요한 거죠. 그러니까 이 기본 메뉴는 있고요. 그날 거기에 맞춘 딱 한 줄짜리라도 뭐가 야마가 뽑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던져야 되고 그래야지 쭉 그 뭐 기사 생산이 되고 뭔가 좀 새롭다. 하루하루 좀 다르구나 하는 느낌이 올 텐데 그냥 동호 반복하면 재미가 없죠. 네. 어쨌건 참 이 열기가 뜨거워서 아마 이 퇴장하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.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또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이제 막판에 올라서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붙어가는 그런 기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. 최병천 그 소장 같은 경우 이분 뭐 여론조사 뭐 이런 전문가인데 어디 방송을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나왔으면 지금쯤은 역전했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마 많은 여론조사 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흡수하는 경우와 한동훈 후보가 흡수하는 경우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.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흡수를 못해요. 근데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됐으면 지지율을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것들이 참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이번 선거 보면 참 이 친윤들이 해놓은 짓이 정말 원죄가 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ARS 조사 말고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격차가 한 자릿수대로 좁혀졌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김문수 후보가 40% 위로는 못 올라오고 있잖아요. 맞아요. 40% 위로 못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중도 보수층은 완전히 흡수를 못했고 맞아요. 중도는 제대로 공략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숫자가 언더 40이거든요. 네. 그러면은 만약에 그 자리에 한동훈 전 후보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물론 들죠. 더더군다나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본인의 단일화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인지 그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을 하면서 어제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절연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일종의 명분으로 내세웠어요. 한동훈 전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였다면은 그런 그 빌미가 있었을까 네. 이준석 후보 측에라는 생각도 아울러 듭니다. 자 그리고 참 이게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사실은 이제 부정선거 문제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특히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영화를 받지 않습니까? 6.3 선거는 뭐 이미 부정선거다 말하는 영화를 봤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극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투표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
근데 김문수 후보가 오늘 사전투표 해주십시오. 저도 할 겁니다. 네. 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메시지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사실상 윤 대통령 계엄을 처음에는 옹호하다 나중에 계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뭐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했는데 그 계엄 이른바 계몽령의 그 메인 그 소재가 그 부정선거 아닙니까? 그리고 그걸 가장 세게 그 펌프질하고 다닌 세력이 정광훈 세력 아닙니까? 거기랑 밀착이 돼서 본인 입으로도 부정선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. 예, 여러 차례 했고 그런데 근데 부정선거에 대한 과거의 자신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그 타치하지 않고 그냥 사전 선거 해달라 그러면 유권자들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? 네. 아마도 최근에 어디 한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을 상대로 이 본투표를 할지 사전 투표를 할지 조사를 해봤더니요. 네. 본투표하겠다는 게 80 몇 %고 아이고. 사전 투표하겠다는 사람은 그냥 10% 초반이고 그 좀 뜨거 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? 예. 그래서 이제 뭐 실리 뭐 한덕수하고 단일화 할 마음 없으면서 단일화 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일단 사전 투표율 좀 그 본인 지지자들 그 독려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때 메시지의 선명성은 떨어지죠. 예. 네. 그 조사가 이번 주에 나온 NBS 여론조사였습니다. 오늘 일요일이니까 이제 지난주죠. 지난주 NBS 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 적극 투표층 가운데서 사전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16%밖에 안 된다. 그밖에 안 돼요? 예,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걸 지금 어제 제가 참 충격적인 하나 영상을 봤어요. 그제 MBC가 아마 보도를 했는데 정강훈 목사가 네. 자기 교회에서 이제 뭐 예배 같은 거 뭐 하면서 각 지역 그 담당자들을 전부 다 불러내더라고요. 쭉 앞에 이제 세워놔놓고 그 사람들 동원 못했다고 예. 원산 폭격을 시키더라고요 거기서. 아 그래요? 그래갖고 한 20명 되는 그 목사들인 것 같아요. 전부 다 또 원산 폭격을 해 그 앞에서. 그러면서 뭐 반성하라 그러고 말이야. 할당량 채워야지 말이고. 그러고 막 그 목사들을 막 저 윽박 지르고 하는데 그리고 또 신도들은 그 재밌다고 막 박수 치고 그래요. 아이고. 아니 근데 그 뭐 목사들이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한데 전부 다 그 정광훈 앞에서 여러분 원산 폭격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? 머리 그 저 땅바닥에 박고 뒤로 손 글쎄요. 이렇게 갖고 열중시하는 건데 그거 저희들 학교 다닐 때 하는 건데 그것도 요즘은 군대에서 하면 많이 큰일 했어요. 나요. 군대에서는요. 뭐라고 그냥 박어 그래요. 네. 박어 그러면 그거 원산 폭격하는 거예요. 아, 예. 근데 참 희한합니다. 요즘 세상에 진짜 그 나이 드신 분들 원산 폭격하라고 또 하란다고 또 하는 사람도 뭡니까? 그게 지금 문짤로 인터넷에 꽤 돌아다니고 있거든요. 네. 말씀하신 장면이. 그러니까 그런 그 전광훈 씨로 대표되는 자유통일당 세력. 네. 단호하게 김문수 후보가 선을 긋고 절연해야지. 공식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해도 그런 영상이 돌아다닐 때마다 중도 유권자들이 오버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한동훈 전 후보가 이전부터 그런 극단적인 세력과는 거리를 두라고 그 세 가지 선결 과제 중에 하나로 포함시켜서 네. 꾸준히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. 요즘 뭐 동원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. 이게 그러니까 지역에 할당량을 해준 게 잘 안 되는 모양이라서 아마 지역 관계자들 그 자유마을 무슨 뭐 이렇게 지역만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.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첫 번째 이야기는요. 국민의힘에서 뭔가 여론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여의도 연구원 주최로. 근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저희들한테도 뭐 이야기를 주시고 하는데 이 여론조사가 좀 수상하다 그럽니다. 뭐 수상한 여론조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여론조사가 벌어지는지 그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. 저 하와이에서 지금 아주 뭐 이렇게 이 여유롭게 즐기고 계실 홍준표 전 시장께서 나 이제 대선 때까지가 뭐 안 들어간다 이야기 안 한다 했는데 참 제가 참 오래 참은 것 같습니다. 오래 참은 것 같아요. 뭔 이야기를 했냐면 이준석한테 투표하는 거는 미래를 위해서 투표하는 것이다. 아니 특사단까지 보내서 아이고 우리 그 김문수 후보 지지하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내 돈 가지고 다 갔어요라고 또 해놔놓고 정작 홍준표 전 시장은 이준석에 투표하는 게 미래를 위해 투표하는 거다. 그랬더니 이제 개혁신당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. 자, 이 이야기와 함께 나경원 의원이 말입니다. 어제 강적들에 나와서 저 친윤 아니에요. 저 요즘 전화도 안 해요. 친윤 안 해요. 그랬더니 다른 패널이 아니 지금 제일 먼저 통화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? 친윤 맞잖아요. 그러니까 저 아니에요.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아유 참 제가 보고 참
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. 오래 살아야 됩니다. 네, 예. 참 그렇게 정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요 세 가지 이야기 한번 여러분들하고 해보기로 하겠습니다. 자, 이는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첫